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동안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못 올렸습니다. 정말 쉴 틈이 없네요. 지금 돌아가는 그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왜 우리가 그 수도권에 있는 땅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이미 땅을 좋은 위치에 사셨다면은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제 그 이 얘기를 듣고 만약에 수도권의 땅에 투자를 못 하셨다면 투자를 좀 마인드를 좀 키워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찍을 건데요. 제가 이제 미리 이제 기사를 띄워놨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우리가 집값하고 이제 전세값이 폭등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진보하고 이제 보수 정권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이명박 정권 때는 우리가 이제 보수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때는 주택의 공급량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안정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 돌아가는 원리에 맞게 정부는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급은 늘리고 규제를 하지 않으니까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값이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제 우리 노무현 정권 때 그 정책을 그 재탕해서 쓰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였습니까? 이게 실업 문제였죠. 이게 제가 20년 전에도 그 실업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근데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실업 얘기는 이제 쑥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런 영향도 있지만 정부가 아파트를 건드렸어요.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파트 규제를 지금 손을 댄 게 30번의 정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 정책도 모르고 담당자인 그 자신들도 어느 정책인지 헷갈려서 지금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그 오늘자 기사입니다. 오늘자 기사인데, 여기 보면 강남구 서초구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가격 차이는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인 2017년도 5월에는 567만 원에서 이듬해 1월에는 750만 원, 지난해 1월에는 765만 원, 올해 1월에는 863만 원, 그리고 지난 9월 그때는 974만 원으로 계속 평당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10억이었던 게 20억 정도가 막 올라가고, 그리고 똘똘한 집 한 채, 다주택자들을 제지를 하니까 이제 만약에 서울에 이제 강남에 이제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지방에 아파트가 한 네 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지방에 있는 네 채까지도 그 네 채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되는 거거든요. 다주택자가 되면 이제 내년에 이제 공시지가도 올린다고 그러고, 이제 이제 보유세부터 해서 이제 세금이 이제 세금 폭탄을 좀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그 아파트들은 처분하고 똘똘한 강남에 집 한 채를 놔뒀더니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 집값은 계속, 오늘 날짜 기사인데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0억 됐던 게 20억이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지금 정부가 이제 6.17 대책도 내놨고 7.10 대책도 내놨고, 이거는 다주택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부동산 규제를 내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 이제 똘똘한 집 한 채를 놔두고 나머지는 처분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 학군이 좋은 대치동도 마찬가지고 이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압구정동도 많이 올랐고요. 서울에 있는 집값이 그냥 폭등을 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다음 기사도 이제 참 제가 보고서도 이제 생각을 하고서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기사화가 되니까 지금 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이제 있는데요. 청원자 수가 이제 지금 이제 수도권 주택의 50% 이상이 이제 9억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9억 이상 주택에 대한 현재 공시지가를 50에서 60%에서 90%까지 올린다는 정부의 계획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재산세부터 종부세부터 건강보험료까지 다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현재보다 한 2배 가까운 그 세금을 더 걷겠다는 그런 그 정부의 그 생각이거든요. 뭐 내년도 예산도 슈퍼 예산이라고 해서 500조가 넘어가죠. 555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서민들이 이제 돈 모아가지고 집 한 채 딱 마련했더니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근데 9억을 넘는다고 해서 이제 세금을 3% 이상씩 더 내야 된다고 하면 이건 서민들한테도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그 월세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도 나오지만, 똘똘한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서민한테 이제 뒤집어 씌우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 오늘 날짜 기사입니다. 11월 3일 날짜. 정부는 줄곧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9억 이하와 9억 이상을 구분짓고, 돈 있는 사람을 죄인 취급한다. 뭐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파트 산 게 죄인가요?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9억이 넘어갔는데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부자는 따로 있고 서민들만 이게 징벌적 과세를 당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왜 징벌적 과세가 이제 진짜 뭐 정말 공직에 있든 어디에 있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대기업에 있든 집을 하나 딱 샀는데 그게 9억이 넘어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노인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려면 또 빚을 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이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었고, 서민은 더 서민스럽게,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요 지금 엄청나게 부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들만의 리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부자들은 그들만의 이제 그 리그에서 이제 사다리를 뭐 걷어차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아직도 이제 그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허황된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정부는 가격이 내려갈 거다. 이것은요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공급은 늘리지 않고 아파트에 세금을 부과를 해서 부작용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파트를 건드려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이제 전세도 이제 건드렸어요. 전세를 건드리니까 뭐 집 가진 사람이 죄도 아니고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또 뭐 여러분도 뭐 기사로 많이 보셨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제 2년이 만기가 끝나면 2+2, 이게 뭐 홈플러스 뭐 이것도 아니고 2+2에 5%는 인상 또 못하게 5% 제한을 뒀죠. 그래서 이제 2년 만기돼서 나가야 되는데 뭐 더 살겠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세금 때문에 이제 자기들가 이게 세를 안 주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자료를 달라고 해서 뭐 1,000만 원부터 많게는 4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청구하는 그런 사례가 진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옥죄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공급량을 늘리지 않고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수도권에 있는 땅들은 언젠가는 풀려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수도권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괜찮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더 이상 그 땅을 서민들한테 지금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지분 얘기하면 지분 투자 되게 싫어한다고 이건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일해오면서 이제 느낀 건데 이제 지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공유 지분에 대해서 잘못상 이해를 해서 우리가 공동 등기라고 해서 이제 누구누구의 몇 명에서 등기가 나가고 이제 중종 땅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동의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중종 땅 같은 경우는 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해도 개발을 다 못하는 건데 공유 지분 제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파트도 이제 그 공유 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땅의 바닥 면적. 그래가지고 토지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파트는 눈으로 보이니까 이제 그런 건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그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건 땅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렇게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겠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에 뭐 차단을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립니다. 여의도에 이제 70회 정도로 묶었는데 이게 그냥 70회만 묶는 게 아니고요. 투기가 주장되는 데는 또 묶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결국에는 니들 땅 사지 말고 그냥 부자들만 이제 지분 투자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땅을 살 수 있는 수도권의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진다. 여러분 그건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지분 투자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단필지로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게 단필지로 땅을 살 때는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런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분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요. 공유지분 제도는 소액으로 땅을 살 수 있게 우리가 민법의 263조에 서민들도 땅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획부동산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부딪혔던 문제고 제 고객들은 그걸 다 풀어주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땅 팔아달라고 하면 땅 팔아줍니다. 지분으로 땅 거래가 돼요. 많이 돼요. 거의 80~90%는 지분 거래입니다. 예. 왜냐면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곳은 입지가 중요하지 내 땅의 주변 가격이 변해서 이제 내 땅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기회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수도권에 이제 땅이 나오면 입지가 좋으면 땅을 사두시면 정말 나중에는 부자가 될 것이라는 거를 또 이제 많이 또 사놔 놓으셨다면 정말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띄워놨는데요. 여기가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에 땅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이쪽 부분이 이제 경기도권이죠. 서울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하고 경기도에 이제 거주하는 인원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 2,500만 정도라고 우리가 알고 수도권의 절반이 살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지금 근데 노무현 정권 때 수도 이전한다고 해서 세종시로 내려갔지만 수도권의 인구는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빨간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도, 그 충청 남북도, 그리고 이제 경상 남북도, 그리고 이제 전라 남북도, 그리고 이제 그 제주도, 뭐 제주도를 포함해서 이 모든 전체 인구를 다 합해도 우리가 여기 경기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적어졌습니다. 2,500만에서 2,590만. 그러면 이게 뭘 의미를 할까요? 우리가 모든 정권에서 전국 국토에 대해서 이제 균형 발전을 한다고 이제 많이 이제 기업 도시, 혁신 도시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잘 안 됐던 게 우리가 이제 수도권하고 이제 경기도권에 이제 기업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부동산에서.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는 이제 우리가 20년 전에도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았고요. 실업률이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그렇습니다. 저도 20년 전부터 이제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한 번도 수도권의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제 줄어든 적은 없고요. 지방에 있는 지방대학생들이 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게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가 7만 갖다가 처음에 미분양이 났었는데 이게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거기가 뒤집어졌죠. 그게 이제 성남시입니다. 성남시가 이제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서울 바로 밑에 붙어 있죠. 서울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판교에 7만 일자리가 판교하고 분당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죠. 여기가 판교가 옛날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나이를 좀 드신 분들은 저는 40대 후반이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당시의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맛집 그래가지고 이제 전 이런 것도 팔고 그렇게 먹으러 다니는 그 시골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7만이. 여기 카카오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플랫폼 하는 사업들, ICT 융합 벨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플랫폼 사업이 이제 뜰 겁니다. 여기가 판교 테크노밸리가 부산광역시의 1년 매출이 한 80조 정도 되는데, 판교 테크노밸리 하나가 부산시 1년 전체 매출하고 똑같습니다. 이거가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성남시장이었을 때 300억짜리 청사를 졌다고 해서 호화 청사를 졌다고 해서 그걸 빚을 갚겠다 했는데, 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시장 이재명이 한 게 아니에요. 전 지사가 했던 거가 이어져 왔는데, 얘네들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하면서 주거가 일자리가 들어오니까 주거가 이제 들어가니까 취득세가 이제 바로 이 지방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이 빵빵해진 거예요. 지금 성남시는 인구가 95만 명입니다. 지금 100만을 목표로 좀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판교 테크노밸리의 재미를 본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입지가 이제 성남에서 입지를 얻어가지고 촛불 정권 사이다 발언도 있었지만 경기도지사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재명이 한 게 여의도에 한 70배를 묶어버려요. 여의도에 70배. 우리가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한 70배 정도의 경기도에 있는 임야, 그리고 이제 지분으로 쪼개져 있는 땅들. 그리고 이제 법인들, 이거는 올 7월 3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제 등기 접수하느라고 이제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요. 그게 총 페이지 수가 824페이지고요. 번지수까지 다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땅 중에서 이제 거의 이제 웬만한 땅들은
시흥시 땅은 거의 다 묶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그 임야가 이제 분할이 돼 있으면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여자분한테 전화 온 기억이 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안 묶인 땅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우리가 그 땅을 사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그 집값을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기사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집 가진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 놨는데,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주택 가격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도권이,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다른 지방들을 다 합해도 그 인구를 초월을 해버렸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이제 약간 차이가 나지만 점점 그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뭐 대전이나 뭐 대구, 광주 뭐 이런 데에서 있던 대학생들이나 이런 취업 준비생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기 때문에. 왜냐면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을 하니까요. 우리가 단일 테크노밸리는 제가 이제 광명 땅도 해봐서 하는데, 단일 테크노밸리는 가장 큰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인구가 10만, 고용 인구가 10만, 지금 무조건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부에도, 양주에도 북부 권역으로 해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가서 이제 양주시도 이제 북부 테크노밸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 테크노밸리를 다 만들어요. 옛날처럼 굴뚝 공장이 아니고 첨단 산업 종사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이 서울로 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좀 알려드리면, 제가 이제 운이 좋게도 이제 제가 이런 그림도 하고 컴퓨터 쪽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느꼈던 거지만,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이제 플랫폼 사업 때문에 이제 일자리가 이동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본 과를 나와가지고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에 입사를 하지 않는 이상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필요한 경기도하고 수도권 서울에서는 그런 인재들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대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충남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온 계기도 이제 그겁니다. 대전이 이제 작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부동산 일을 하면서 이제 평택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고양, 의정부, 뭐 가평부터 시작해서 오산, 수원 뭐 막 수시고 막 진짜 현장에 가보고, 그래서 막 느끼는 게 막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가 여기 서울특별시는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벨트예요. 우리가 이제 외국인 바이어들이 오면 여기서 계약을 하고 평택이나 화성 쪽에서 화성하고 기업 도시죠. 이제 평택 쪽에서 이제 이제 반도체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래서 평택항이 생겨났죠. 평택항이 생겨서 이게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로는 지금 미국보다는 밑에지만 여기가 세계적인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유럽으로 가기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부산항을 추월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일자리가 생기는 곳이 경기도권에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면 공급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땅들은 우리가 이제 그 개발을 그린벨트는 풀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2년을 묶는 법이에요. 그래서 2년을 묶었다가 최장 5년을 묶을 수가 있는데요. 플러스 2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개발이 임박한 곳은 우리가 이제 그 풀어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그 수도권 인구가 이제 점점 포화 상태가 돼서, 근데 이제 평택이라든지 화성은 아직 그 인구 밀도가 크게 많지 않아서, 들어갈 기업들이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SK도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용인시에다가 이제 그 120조 투자를 한다고 했죠. 이건 이제 그 반도체 사업이 엄청나게 삼성도 먹여 살린 게 반도체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로의 집중 현상화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가 인구가 3천만이 되고 3,500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아파트를 더 쳐야겠죠? 그래서 이제 신도시들이 많이 생깁니다. 3기 신도시까지 나와서 이제 4기 신도시까지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땅을 사서 입지가 좋아야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예로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금토동 땅이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발 500m 산이 아니고요. 우리가 개발이 가능한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돈이 된다. 근데 이제 왜냐면 이거를 그 지분제도도 이제 지분으로 땅을 살 수 없게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필지로만 땅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의 단필지 땅을 사려면 최소 10억 내지는 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주가요, 내가 여기다 1000평만 산다고 얘기를 하면 지주가 땅을 팔지를 않아요. 근데 법인한테 그 땅을 살 수 없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놨는데 지금은 빈 곳들이 있습니다. 고양시청이 이제 신청사가 생기는데, 신청사가 생기면 고양역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시청 주변에는 엄청나게 개발하고 그런 거 아시죠? 그리고 식사 1지구, 2지구가 35만 평 개발에 들어가고요. 동국대, 의대, 메디컬 센터부터 해가지고 저희 현장으로 39호선 우회 도로가 12월 개통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개발되고 여기가 개발된 사이에 있는 그 구릉지 같은 땅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도시가 원당지구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원당지구하고 이제 도시재생 뉴딜해서 이제 이쪽도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지와 개발지 사이에 끼어 있는 땅입니다. 근데 여기 저희 현장은 도로가 나죠. 그럼 여기는 결국에는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9호선 이제 우회도로도 이제 12월 개통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서오는길이라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길이 있죠. 여기도 이제 그 4차선이었는데 이게 6차선, 8차선으로 확장이 완료됐습니다. 서오는길이. 그리고 이제 풍동 1지구, 2지구도 이제 개발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곽순환도로에서 고양 IC가 나오고, 그리고 이쪽으로 교통이 좋아져요. 지금 외곽순환도로 생기고,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생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고양시청이 생기면 시청역하고 그 대곡역, 그리고 이제 GTX 노선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이제 고양 청량지구잖아요. 이게 다 그 반경으로 치면 엄청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5km 안에 이 도시가 이제 시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의 중심이라고 쓰는 이 부분들이 다 차로 10분 내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고양시가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되면 이제 지금 서울에 바로
그 위에 이제 고양시가 있죠. 예. 고양시가 이 역할이 이제 파주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양주하고도 연결이 되고 의정부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양시 땅은 운이 좋았어요. 저게 평당 53만 원이라는 가격이 정말 다시는 이런 가격에 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땅 중에서 이제 그 이런 땅들은 사두면 돈이 된다. 우리가 그린벨트만 전문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린벨트는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현재에 뭐가 들어와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들 착각을 하고 계신데요. 현재 그 판교가 옛날에 강남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강남도 거의 이제 산이고 촌이었어요. 그 강남 개발하면서 이제 수도권을 넓히면서 이제 서초구 사람들이 돈을 벌었지 원 지주들은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개발은 아주 먼 얘기니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그 강남 개발 뭐 인터넷 유튜브 쳐도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땅들이 이제 고양시, 용인시, 그리고 이제 평택, 그리고 이제 그 화성 기업 도시 이런 경기도권의 여러 곳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끝나면 땅이 이제 점점 그 법인들이 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하고 먹었으니까 땅 사지 말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서민으로 사세요. 근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땅 가지고 내가 좀 돈을 벌어보고 싶다. 우리가 땅에서 실패 보신 분들은요, 그런 자리품도 안 팔고 그냥 집원 하나 물어보고 그냥 주관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땅을 사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절대 땅을 그렇게 사면 안 됩니다. 땅은요, 내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요, 주변이 변해서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경기도권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땅의 입지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다리품 팔아서 한번 오세요. 사무실 오셔서 설명 들으시고 그렇게 땅 사셔야지. 그냥 대충 집원 하나 물어보고 그냥 그렇게 왜냐면 집원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땅 하시는 분 절대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 땅에 실패 보신 분들은 다시 땅을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땅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가 다큐를 우리가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지난주에 이제 토요일 날 방송한 게 이제 우리나라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끌이라고 하죠. 동학개미군단이라고 해서 주식투자를 동학개미군단이라고 해서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유튜버.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200억까지 이렇게 주식으로 벌었는데요. 그래서 강남에 20억짜리 빌딩을 200억짜리 빌딩을 보러 다녔답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기사 하나 나오니까 훅 50억이 빠졌답니다. 150억이 있는데요. 그 돈으로도 충분히 빌딩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빠진 50억 때문에 그걸 채워넣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주식 투자가 어렵냐면요. 그냥 투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무지에 많이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상위에서 1% 정도예요. 근데 이제 20대들이 지금 많이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시험을 해봅니다. 그냥 일반 서민들이 동학개미군단이라고 하는 서민들하고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 입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제 돈이 많은 사람. 이게 정보가 다릅니다. 이게. 예. 우리가 이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서민들은
인터넷 기사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이제 그 유출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재무제표도 물론 보겠죠. 근데 이제 딴에는 본다고 하더라도 고급 정보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모의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이제 주식 투자하는 동호회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봤는데, 개미로 선택된 사람은 투자를 해서 이제 기사를 보고 이제 평가를 해서 이쪽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확실한 정보가 가요. 그러니까 더 베팅을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건 부가 많고 권력이 가진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그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파고들고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거에 그냥 온종일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다단계라든지 뭐 비트코인인데, 코인도 뭐 요새는 투자 잘못하면은 뭐 코인이 뭐 나중에는 전자화폐가, 저도 이제 20년 전에 이제 전자상거래 관리사 1급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전자화폐가 이제 일반화될 것으로는 저도 이제 확신을 하고 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것도 올라갔다가 막 추락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등락폭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땅은 그게 없습니다. 내가 사는 순간 그 가격에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근데 제가 이전에 했던 영상들을 보시면 토지의 삼승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요지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수도권의 땅 이제 사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기회가 있을 때 정말로 다리품 팔고 땅을 한번 사보십시오. 오십시오. 그러면 땅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경기도권은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기도권에 이제 투자를 좀 곳곳에 해놨고요. 저는 한 곳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가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도 우리가 토지로 돈을 번 사람들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로또 맞은 것처럼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로또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온 게 있는데, 33억 맞은 사람을 찾아가 봤어요. 근데 제주도에 멋진 펜션에서 있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구경도 시켜주고. 근데 거기에서 청소하는 사람으로 있답니다. 33억을 다 날렸대요. 짧은 시간에. 그냥 지금 아는 지인들한테 빌려준 빚밖에 없답니다. 근데 빚밖에 없는데 그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또 맞은 사람들이 많이 이런 거의 한 90% 이상이, 제가 봤을 때는 로또 사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그거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없었던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33억 통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복권을 산대요. 로또 복권을. 맞든 안 맞든. 근데 로또 맞을 확률이 엄청나게 낮은 거 아시죠?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수도권에 있는 땅을 사는 게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몇 번 해보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 발 더 크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은 원석입니다. 제가 이제 10년 동안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땅은 우리가 이제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곳에 있는 땅이 아니고, 그냥 우리 개발이 될 그런 개발지 땅들은요, 정말 한번 터지면은 정말 무섭게 터진다는 거, 그걸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수도권 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는 이제 땅 브리핑을 좀 해드릴 거예요. 몇 군데 제가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쪽이 왜 좋은지, 그리고 수도권은 거의 다 좋습니다. 예.
가평이나 양평 이런데 뭐 여주 이런데 빼놓고는요, 나머지 땅들 중에서는 입지가 좋으면 가격이 많이 오르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걸 실현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 지분으로 팔아달라는 분도 매매를 성사를 시켜줬습니다. 유튜브 보시고 블로그 보시고 땅 팔아달라는 분도 계시고 분석해달라는 분도 계세요. 뭐 정확하게 지분 알고 계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땅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경제 흐름이 이렇게 간다는 거, 정권이 이제 이 정권이 연장이 된다면 그거는 더 심해질 거라는 거. 규제를 계속 가하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막 생기는데 지금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공시지가도 이제 90%까지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건강보험료까지 뭐 재산세부터 다 올라갑니다. 돈 많은 사람들, 서민들의 9억 정도 초과되는 사람 말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지금이 정말로 좋은 타이밍인데, 서민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도권에 땅이 있을 때, 그리고 입지가 좋다면 연락을 주셔서 땅을 사시라고 권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민들이 지금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투자는 토지 투자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꼭 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도권 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길다면 긴 시간인데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흐름과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음에는 제가 더 이런 정보를, 더 확실한 정보를 더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쭉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를 드릴 테니까요. 꼭 투자하셔서 좋은 땅에 투자해서 큰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돈 버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영상을 언제 찍을지 모르겠어요. 바빠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더 힘내시고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힘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